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굿모닝 M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바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이틀 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할 등교 수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등교 재연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5,000명 가운데 2,000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신용카드 기록 조회와 주변 CCTV 분석으로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5일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방역 강화 방안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경고를 연기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들이 근무한 병원과 콜센터 등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모두 사람 간 접촉이 많은 곳이다 보니 2차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병원 직원인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에 들른 후 사흘간 정상 근무를 하다 그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응급실 운영과 외래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휴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 1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코레일 유통본사에 있는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 20대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 역시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고 연휴가 끝난 7일 회사에 나와 근무했습니다.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70여 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건물의 4개 층을 전면 폐쇄하고 콜센터 직원 270명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LG U+ 사원도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 사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의 동선을 들여다보니 이 PC방과 노래방 등 확산 고위험 업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인 노래방과 PC방.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일부가 클럽 방문 이후에 이러한 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관악구 45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새벽 서울의 한 노래방을 찾았고 다음 날 늦은 밤에는 PC방을 방문한 뒤 코인 노래방에 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악구 46번 확진자 역시 지난 2일에서 3일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지난 6일 서울의 코인 노래방 2곳에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그 사례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그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면 모두들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일대 클럽에 방문한 5천여 명 중 2천여 명은 여전히 연락 불통 상황,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하사가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추가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군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방문 사실을 털어놓는 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A 하사와 같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B 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B 하사는 클럽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지난 6일 군부대 식당에서 A 하사와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A 하사의 밀접 접촉자를 별도 시설에 격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 확진자 1명을 가려낸 데 이어
그젯밤 두 번째 확진자 B하사를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으로 발생한 군 확진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감염자가 연이어 나오자 국방부는 사이버사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클럽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군 간부 2명을 지침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지난 2일 전후로 이태원을 다녀온 군인들이 여러 명 추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자진 신고를 하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초급 간부와 상근 예비역 등 여러 명이 자진 신고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 방역 당국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해 보자면 사실 이 강남 유흥업소 이 관련 확진자와 비교해서도 이 상당히 빠른 추세로 보이거든요. 네, 지난달 발생한 강남 유흥업소와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 둘 모두 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 다만 강남 유흥업소의 경우에 최초 발생이 유흥업소 실내가 아닌 모 가수와 업소 직원이 만난 차량에서였죠. 네. 네, 여기에 룸 안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제한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와 달리 클럽 내 접촉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손님이 직원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도 얼마든지 대화나 접촉이 가능하고요. 네. 또 클럽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룻밤에 여러 클럽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 66번 환자의 경우에 5시간 동안 클럽 5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자 비율이 높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전파가 특별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증도 많을 수 있어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지난 주말 전국의 클럽이나 술집들이 불야성을 또 이뤘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태원의 경우에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고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문제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인데 서울의 경우 클럽들이 모두 문을 닫자 젊은 층이 강남이나 홍대 등 인근 유흥가에 일반 술집으로 많이 몰려들었고요. 예. 부산과 같이 아직 운영 중단 조치가 없는 지자체로 클럽 원정을 떠나는 젊은 층도 있었습니다. 네, 일각에선 전국 모든 지자체가 클럽에 대한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파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이미 발생한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000명 정도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 초발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온다면서요. 네, 초발 환자는 집단 감염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초 클럽 집단 감염이 용인 66번 환자에 의해서 2차 감염으로 점차 가능성이 무게가 실렸는데 예. 판단이 바뀐 겁니다. 예. 네,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데 이 66번 환자가 클럽을 찾은 지난 2일 새벽 이미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남성이 클럽을 가지 않은 날 감염된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예. 네, 문제는 당시 클럽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초발 환자는 물론 제대로 된 확진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네, 용산구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태원 클럽 5곳에 황금 연휴 기간 방문자만 5,000명이 넘는데요. 이 중 중복 방문자를 제외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마 방명록에 쓴 연락처 중 상당수가 허위 기재로 보이고요. 당국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까지 동원할 방침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사이에 또 추가 전파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 클럽 이외에도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이 감염 확산이 우려될 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소재 수면방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좁은 공간에서 익명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특히 일부 동선에 포함된 곳은 이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접촉자 파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 고3들이 마침내 등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등교를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레 고3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학령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등교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또 관련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유 부총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당국과 협의는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도 신속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근데 고3의 경우에는 등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3은 당장 전국 연합학력평가와 중간고사 등 이미 대입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진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사실상 성인과 다름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생활 방역에 대한 인지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5일을 기준으로 잠복기 2주를 계산하면 고2와 중3 등이 등교를 재개하는 날의 하루 전인 19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3은 예정대로 등교를 진행하고 나머지 학년의 경우 확진자 추이를 본 뒤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찾으셨던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느슨해졌던 방역수칙, 다시금 강조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해 동네 상점에서만 쓰게 했는데요. 커피빈과 하이마트처럼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형업체 일부 매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쇼핑거리입니다. 가게마다 지역 화폐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로 지자체마다 발행한 대안화폐로 동네 상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 화폐를 쓰면 안 되는 점포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대형 커피업체 매장인데요. 지역 화폐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만 주세요. 네. 16,000원 결제드릴게요. 그럼 지역 화폐 되나요? 네, 가능하세요. 역시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롯데 하이마트 매장 곳곳에서도 지역 화폐를 받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에서야 철회했고, 일본의 한 대형 의류업체 매장은 경기 지역 화폐 홈페이지에 버젓이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지역 화폐 안 떼셨어요. 가능하다가 거기 써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에선 실수로 몇몇 대형 업체가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BC카드 제휴돼 있다 보니까 이게 걸러지지 않고 잘못 입력된 거라서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동네 상점을 살리자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지역 화폐 사용처에 대한 꼼꼼한 점검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 오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그러니까 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금 이 시각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재난지원금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BC와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 총 9곳인데요. 예. 첫 주인 이번 주는 마스크 오브제와 같이 요일제로 신청을 받아 예를 들어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카드는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라고 하면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입니다. 다만 15일까지만 요일제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개인 일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받습니다. 또 지급 방식을 신용 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택한 경우도 오는 1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또 세대주 여부 등을 조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수령 가능한 금액이라든지 세대주 여부 또 세대원 수는 행정안전부의 조회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는 요일제로 이뤄졌지만 9일부터 요일제를 폐지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수령 가능한 금액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자체나 정부의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같은 카드로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용은 신청 하루에서 이틀 후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네. 뭐 이렇게 카드 신청을 했다면 이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평소 자신이 사용했던 카드를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정부 재난지원금은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돼 충전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은 제한업종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틀에서 3일 후에야 문자로 통보됐던 거와 다르게 확인이 바로 가능해진 겁니다. 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도 그대로 되고 카드 사용 실적으로 계산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출액 제한은 없어졌고 업종 제한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 원 미만과 관계없이 편의점 네. 사용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사용 불가 업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또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점은 직영점일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중교통비 등 사용 등이 안 되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용 불가 업종은 미리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기부금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소멸하고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됩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혀도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지만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또 지급되는 금액이 세대원 수별로 다르고 4인 이상 가구 기준은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요. 지자체별로 별개의 재난지원금이 있어 중복 수령 여부가 다른 만큼 자신의 금액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주들은 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사용에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양국 정상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건 지난 3월 12일.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되고 70여일 만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1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WHO의 팬데믹 선언이 늦어진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이 거브러여소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팬데믹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슈피겔에 따르면 시 주석이 전화를 건 건 지난 1월 21일로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입니다. 이틀 뒤인 23일 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위원회를 열었지만 팬데믹 선언은 이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It may yet become one. 슈피겔은 보도가 나간 이후 거브러여소스 사무총장이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MBC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지난해 10월 한때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최고 보안구역에서 휴대폰 통화 내역이 없다며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며 1등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병원을 만들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말했는데 새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하되 끝까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남북 간 방역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모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답보를 면치 못한 것에 대해 북미 대화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관계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의 제안은 모두 유효하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유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감염병 남북 협력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문에서 남북 관계를 다루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재앙이라고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형편없는 신종플루 대응과 비교할 때 자신의 코로나 대응은 흠잡을 데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혼란스러운 재앙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은 아주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면서 특히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당시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응이 재앙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치적 앙숙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싸잡아 공격하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 속에 겉으로는 자신만만한 모습이지만 속으론 초조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 하락 등에 침울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백악관 참모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올 가을에 재발해 11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조바심을 내왔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코로나19 대응 축하에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구두 친서에서 중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당, 정부, 인민의 두터운 정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처럼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할 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친구가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네요. 빙글빙글 첨벙첨벙 곰 한 마리가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동물원에서 말 그대로 곰을 위한 개인용 스파를 준비해준 건데요. 벌러덩 누운 채로 버둥버둥 팔다리를 흔들고 물장구를 치는 모습이 아주 제대로 휴식 시간을 만끽하는 것 같죠.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지네요. 알고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숲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네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며 책을 읽습니다. 요즘 모든 걸 집에서 홀로 하는 우리 모습과 꼭 닮지 않았나요? 미국의 한 미대생이 동화책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인데요. 아기자기한 미니어처들을 야외에 설치한 뒤 호기심 가득한 청설모의 일상을 연출해 영상에 담은 겁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청설모의 모습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떠올린 건데요. 귀여워서라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네요. 밤사이 이슬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영문도 모르는 얼룩소들까지 안타깝게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밤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한 도로.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중인데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뒤집히고 맙니다. 그 충격에 트럭 뒤 컨테이너 박스에 타고 있던 얼룩소 몇 마리가 튕겨나오는데요. 다행히 인근 건물과 트럭이 충돌하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얼룩소들은 살처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나머지 얼룩소들이라도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제주 추자도에서는 가시거리가 90m, 남원은 80m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날아들고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 충남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강릉은 25도, 대구와 진주, 순천은 27도까지 올라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맑은데요.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영동 북부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질 텐데요. 밤엔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3.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전주는 25도, 창원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또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